이미영입니다. 방금 호스트님께서 열정의 아이콘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저희 스폰서님들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또 저희 파트너님들처럼 재능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긍정적인 사고와 열정에 그렇게 비즈니스를 펼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게 됐는지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40살이 되었어요. 조금 더 크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40살이 되었는데요. 누구나 20대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청춘이 그립고. 그런데 저는 단연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20대는 저희 갑작스런 저희 엄마의 병환으로 인해서 생계를 제가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중퇴를 하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사총무 비서 업무를 10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해서는 돈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투잡, 쓰리잡, 여기 앞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앞에 왜 이렇게 새로 가게들이 오픈하면 앞에서 홍보하잖아요. 이렇게 앰프 들고 아마 지나가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저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홍보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정말 하기 싫었지만 페이가 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봤고 뭐 저런 텔레마케팅 일도 해봤고 저녁에는 커피숍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그리고 뭐 그 네이비버 같은 데 보면 지식인 아르바이트, 지식인 그런 것도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뭐 질문 얼마, 대답 얼마 그런 것도 제가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저의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이제 30대가 돼서 저의 남편을 만났어요. 정말 괜찮은 남편을 만났는데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만나면 내가 당장 이달의 카드값이며 뭐 월세며 그런 거를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저희 그 부모님께서 시부모님께서도 병환이 있으셔서 그 재산을 저 만나기 전에 쫄딱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저희 둘의 힘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전셋값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빚을 갚고 둘이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정말 꿈도 꿀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 생활만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을 하고 집에 있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다시 아이는 어린데 맡길 데는 없고 돈은 벌고 싶은데 이제 직장생활은 너무너무 신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은 하고 싶지만 미천은 없고 또 리스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노후자금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며 우리의 노후자금부터 해서 너무 불안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제 아이가 생후 6개월 때 장염에 걸렸었어요. 그때 우리 제품인 프로바이오틱을 소개를 해주면서 거의 1년간 정도 소비자로 제가 아이에게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제품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먹고 좋아서 제품명을 받기 때문에 주변에 많이 전달을 했어요.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어느 날 네가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인해서 나는 돈을 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저희한테 아무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권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꿈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제가 막 아이를 맡기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 1년의 소비자의 시간을 거쳐서 사업자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간의 이제 사업자로 이제 제가 비즈니스를 펼쳤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도 어렸다는 핑계도 있었고 이제 큰 준비 없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뚜렷한 성장이 있진 않았어요. 기대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저의 라인의 정체가 보였고 이제 6월이면 2018년도가 되면서 이제 6월이면 2년 차인데 이제 나도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이제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그래 4월에는 2년이 이제 다 돼가니까 골드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맨 앞에 있던 사진이 2017년도 때 제가 골드를 가보려고 하는 그 사진 입갑판 앞에 사진을 찍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한 일이 스폰서님과의 상담이었어요. 스폰서님한테 나 뭐가 문제일까? 나 왜 안 되지 잘? 그런 거 말씀 많이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골드 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스폰서님한테 계속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스폰서님께서
그래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가 문제인 것 같아?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파악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나에 대한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잘하는 건 더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건 한번 보완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에 대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적어봤어요. 그래서 잘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본사에 오시는 게 바로 시스템에 참석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 특별한 동기부여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특별한 동기부여 없이 이제 시스템은 모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저희 스폰서님께.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았는지 정말 하루에도 12번씩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을 얼마나 괴롭혀드렸는지 전화를 수시로 하면서 저희 궁금증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친구긴 하지만 저보다는 먼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성공자의 길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하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무한 신뢰하고 그분들의 말을 무조건 따랐습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매일매일 소통을 했어요. 그래야지 서로 오해가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 못한 점이 당연히 있었겠죠. 정말 게을렀어요. 그래서 10시 이전에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시 이후에 맨날 나왔고 계획적이지 못해서 시간 관리를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늘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네, 그리고 끈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에 대한 파악이 끝난 이후에 이제 제가 실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강의에서 이것도 들은 거예요. 꿈은 크게, 목표는 작게, 계획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세워라 라는 이제 제가 강의를 듣고 팁을 얻어서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와이, 간절한가? 생각해 봤더니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일단 저희 양가 부모님들 너무 좋으신 부모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일하지 않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 제 힘으로 그분들이 좀 쉬면서 노후를 즐기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고 저희 남편이 정말 착해요. 한 달에 정말 5만 원도 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착한 남편인데 그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좀 힘있는 와이프가 돼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저처럼 그렇게 20대 때 투잡 쓰리잡 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이한테는 좀 더 이제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가 간절했는데 제 마음이 움직이진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어쨌든 남편이 벌어오는 게 있다 보니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른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대단한 결단이 아닌 그냥 해보자는 결단을 해보자. 이것도 어떤 강의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래 그냥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처음에 스폰서님 상담을 통해서 스폰서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일단 골드를 가려면 리더십 서밋부터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리더십 서밋이 그때 당시 뭔지도 몰랐고 내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파악을 했죠. 나의 주급이 평균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했고 몇 점이 올라야 되는지 그리고 리더십 서밋이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 건지도 이때 먼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리더십 서밋이라는 거는 13주 연속 600불을 받으면 리더십 서밋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세요. 그때 당시 제가 평균 410VP를 받고 있었어요. 400불 정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200불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계획을 잡았습니다. 달성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6월부터 스타트해서 8월 달에 마무리하자라고 저만의 계획을 잡고 그거를 눈에 보이는 곳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야지 제가 조금 해이해질 때, 하기 싫을 때 그거를 보고 다시 각성하고 뛸 수 있게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그리고 허브 비밀번호도 달성 날짜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이제 짜면서 이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일단 먼저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녹음 파일을 3개 이상씩 들어요. 성공자를 따라가고 싶으면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게 성공자의 지름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친절하게도 본인의 노하우, 시행착오들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거를 듣고 벤치마킹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 파일을 정말 수시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가장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을 잡는 것도 시간이 벼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없도록 하루에 미팅 3건은 내가 무조건 하자. 오전에 2건, 아이를 찾고 나서 아이를 동네 엄마들이랑 같이 놀리면서 또 미팅. 우리가 꼭 그 사람한테 STP를 하는 게 꼭 미팅은 아니에요. 관계식도 미팅이기 때문에 하루에 무조건 3건의 미팅을 하자라고 약속을 미리미리 잡아서 비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요. 산하 단톡방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이게 저처럼 그렇게 큰 동기부여보다는 그냥 작은 선물 하나를 걸고 프로모션을 하면 파트너님들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하 단톡방을 좀 이렇게 활기차게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어요. 이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유니스타즈의 형제라인십은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파트너를 잘해주면 반드시 그분이 언젠가는 저의 파트너를 잘해주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어떤 형제라인과 불편한 사이예요. 그럼 그분이 다음에 제 파트너를 봤을 때 마음이 편할까요? 잘해주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형제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는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님들을 다양하게 활용했어요. 저한테는 5분의 스폰서님이 계세요. 다들 성향과 성격이 너무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힘들 때 전화하는 분 따로 있고 제가 일의 방향성을 모를 때 물어보는 분, 업무 처리를 결정을 해야 될 때 물어보는 분, 그리고 세세하게 제가 좀 덜렁거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세세하게 챙겨주는 저희 스폰서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제가 활용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 이 부분을 극복을 해야지만 잘 될 수 있겠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죠. 이 자기관리라는 부분이 사실 되게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전 제품을 제대로 이용하는 거. 여기서 헬스팩 하루에 2포씩 드신다. 생각보다 많으세요. 거의 반 정도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당시에도 헬스팩 한 포밖에 안 먹었어요. 그리고 오메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래서 이때 제가 한번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 해서 헬스팩 2포, 오메가 4알, C300 2알, 헤파실 3알 이렇게 꼬박꼬박 제가 요거는 알림을 걸어놓고서 제대로 섭취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몸이 건강해야지 또 비즈니스를 펼치는데도 체력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남이 나를 봤는데 내가 막 삐실삐실하고 자꾸 아파. 그러면 전혀 비전이 없겠죠. 제가 늘 건강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청소 이 부분도 생각보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집이 늘 어지러웠어요. 이게 꼭 제 정신 상태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사하는 김에 맞춰서 집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지금도 얼추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집이 돌아오면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이건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의 스폰서님께서 로드 투 골드라는 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골드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 몇 분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이제 매일매일 고개로 하고 출근샷을 올리고 그런 일들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명단 작성도 새롭게 해서 늘 휴대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약속이 취소될 때 그때 명단 쭉 보고 그 지역에 맞는 사람한테 연락 한번 해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사실 되게 적어요. 10%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죠. 오랜만에 여기 왔는데 너 생각나서 연락했어 하면서 연락하면서 그분이 좀 더 다음번에는 만날 수 있는 명단이 되죠. 그렇게 명단 작성을 해서 갖고 다녔고 스크립트도 이제 제가 뭔가 이제 전달을 소비자한테 전달하거나 사업자 컨택을 했을 때 실패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가 문제일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 스폰서님이 스크립트를 작성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스폰서님이 보시면서 검사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런 게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도 이제 작성을 하셔서 글빨이 말빨이에요. 그래서 말빨이 부족하신 분들은 글을 좀 작성하시면 말빨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 이 부분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뎁스 빌드 이거는 소실적에 집중할 파트너를 선정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CVP를 올리는 일이죠. 400에서 600으로 올리려면 제 적은 실적의 파트너님 중에 가장 피드백이 빠른 분을 선정해서 그분한테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안타깝지만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을 매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가셔야 돼요. 매주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하지 말고 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대실적 캐리더하고는 매일매일 소통했습니다. 그도 이제 성장하면서 성장통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부분, 사소한 부분, 가정적인 거나 아니면 일적인 거나 그런 부분
매일매일 정말 그분하고 수십 번 통화를 하면서 그분의 힘든 부분을 좀 덜어주고 고민을 덜어주고 그렇게 그분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소통을 좀 자주 했어요. 그리고 그 대시적 파트너들이 계시는 홈미팅이 있었어요. 그 홈미팅에서 성공의 8단계에 맞춰가지고 좀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그 필드에 나갔을 때 자신감 있게 전달할 수 있게끔 팬미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경청, 이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해요. 제가 경청이 좀 약해요. 말하는 건 좋아하는데 듣는 게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뭔가 이제 미팅을 했을 때도 자꾸 나만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랬을 때 미팅이 성사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경청, 듣는 연습을 하도록 더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뉴골드 규칙 톡방이었어요. 저희 강경민 스폰서님께서 이 톡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아침에 본사 로컬은 무조건 10시까지. 지금 여기는 11시잖아요. 근데 이제 Q&A는 10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0시부터 무조건 와야 됐고 출근샷을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야 됐어요. 그리고 일간 스케줄도 올리고 주간 스케줄도 올려야 됐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셀프 피드백을 하게 했어요. 저희 스폰서님 스타일은 무조건 셀프예요. 너 스스로 판단하고 너 스스로 이렇게 피드백을 해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뭐 스크립트 중간중간에 뭐 숙제도 있었어요. 스크립트부터 해서 뭐 명단 여러 가지 이제 숙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열심히 따랐습니다. 저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 계셨던 분들 중에 뭐 김여희 리더님도 있었고 저희 이소영 리더님도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다들 이 방을 통해서 골드 디렉터가 되셨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소실적 파트너예요. 저희 이제 부산이에요. 멀죠. 저희 파트너인데 이 파트너가 저희 PPPS 명단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저랑 사인업 시기가 비슷하다는 뜻이겠죠. 이분이 처음에 사인업 했었을 때 저도 너무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분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스폰서님들을 내려보냈죠. 제가 실수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3개월 정도 후원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보다 엄마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구도 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지방에 로컬이 없었어요. 로컬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뭐 로컬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너도 멀리 있고 그러니까 나는 사업장 만들면 관리 못해 무서워. 난 그냥 소비자만 만들래. 이러면서 소비자만 만들면서 본인의 제품값 정도만 버는 그렇게 비즈니스를 거의 1년 넘게 진행을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저보다 훨씬 탁월하세요. 얼굴이 굉장히 두꺼우셔가지고 너무 그런 선택을 잘하세요. 여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앞에 나와서 홍보 부스도 하고 아파트 단지에 막 꼭대기 20층에 올라가서 계단으로 막 내려오면서 저런 거 붙이고 전단지 붙이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를 제 파트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싫은데. 그래서 이거를 너무 좋아하고 즐기니까 같이 해드렸어요.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다고. 네. 처음에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붙일 사람 없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냥 갈게, 나 너 보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내려갔어요. 정말 한 달은 그냥 걔네 집에서 그냥 같이 낮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재밌었겠죠. 제가 막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친구도 착한 친구라서 제 차비가 걱정되겠죠. 거의 뭐 돈 10만 원 드니까 KTX 비용이.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이후부터 자기가 관리하는 소비자를 한 명 한 명 저한테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동네 엄마들 모아놓고 영양 강의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를 만나서 사업자로 전환도 시켜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분의 라인을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맨 끝에 사진 보시면 위에 게 부산에서 저희 팀에서 감사하게도 저렇게 사업 설명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요 밑에 있는 사진은 이 분의 파트너님들이세요. 제가 이렇게 한 명의 파트너로 집중 후원을 하고 계산하지 않고 이분을 후원을 해드렸더니 이분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렇게 많은 파트너가 생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리더십 서밋도 달성하고 골드 디렉터도 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골드 디렉터가 되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무시 못하겠죠. 제가 돈을 벌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혜택도 있지만 유산화에서 주는 혜택은 그 이외의 혜택이 더 많아요.
저희 남편이에요. 이게 리더십 서밋 갔을 때 푸켓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때 사실 저희 남편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회사가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근데 자기는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쫓아왔는데 세상 재밌게 놀아요. 정말. 그러면서 자기는 무조건 앞으로 네가 달성하는 여행은 자기는 무조건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유산화 코리아에서 얼마나 준비를 잘해주셨는지 저를 위한 여행 같았어요. 이렇게 대접받는 여행 어디 가서 절대 못하죠. 그래서 너무 제가 행복했고요. 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게 3번째 강의예요. 첫 번째 강의를 했을 때 정말 손을 이렇게 떨어서 뒤에서도 제가 보였대요. 손 떠는 게 이렇게 떨어가지고. 근데 지금 하나도 안 떨죠. 안 떨리네요. 네. 어제보다 나아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냥 제가 집에서 아이만 키웠다면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 상상도 못하겠죠. 네. 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은 저렇게 석세스코어나 세븐에잇을 통해서 되게 부족했던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여행하면서 함께 지내는 저런 컨벤션 저런 것들이 너무 즐겁고, 사람은 보통 죽을 때까지 자기의 능력을 10%도 발휘 못하고 죽는데요. 근데 이 유산화 비즈니스는요, 자기의 능력을 조금씩 이렇게 밖으로 집어내주는 일을 해주는 게 바로 유산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첫 번째 강의를 했었을 때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었어요. 자기야, 자기는 소위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이 비즈니스가 다단계일 수 있고 뭐 피라미드일 수도 있고 그런 편견들이 있는 사업인데 왜 단 한 번도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적 없어? 왜 그랬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행복해 보여서. 이 비즈니스가 바로 그런 비즈니스예요. 행복한 비즈니스. 제가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다양한 직업군을 거치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나의 여러 가지, 건강이며 뭐 시간적인 자유며 아니면 뭐 여행이며 이 모든 거를 다 가질 수 있는, 더군다나 나의 가치, 누군가의 엄마나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 누군가의 와이프가 아닌 저로서 쓸 수 있는 이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비즈니스가 정말 유산화만한 게 없어요. 절대 이 행복을 느끼시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은 과정입니다. 과정 속에서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를 믿고 그냥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미연이었습니다.